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특히나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다면요. 오늘 사연자님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그냥 TV나 다른 세상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일을 겪고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필요가 필요할 것 같지만 일단은 옆에서 주변 사람들도 저를 케어해주고 있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어딘가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일기 쓰듯 적어봤는데 자랑도 아닌 일을 계속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더라고요. 이런 저의 기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들어주세요.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중간에 뭐 건너뛰셔도 좋고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다만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저라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각자 뭐 다른 연애도 해보고 하다가 어찌어찌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고요. 서로 인상이 나쁘지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둘 다 나이가 적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둘 다 동갑내기로 33살 때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34살이 되는 해에 결혼을 했고 막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깊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갖고 있었답니다.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직장 동료인데 엄청 칭찬을 하셨거든요. 지철 씨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진으로 봐도 인물 괜찮지? 실제로는 더 훤칠해. 키가 184라던가.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그런지 몸도 엄청 다부지고 좋아. 원래 인기도 많고 주변에 여자들이 맨날 소개해달라고 했었어. 내가 희진 씨를 좋게 봐서 이렇게 소개해주는 거야. 이때 저도 약간 솔깃했던 게 아닌 게 아니라 사진 속 그 얼굴은 정말이지 눈길을 확 끌었거든요. 막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한 건 아니지만 남자치고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럭저럭 만났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오더라고요. 희진 씨,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란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주제 안에서 말이에요. 희진 씨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한 번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줍어하면서 귀까지 빨개져서 33이나 먹은 남자가 얘기를 하니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이 나이에 크게 들키고 싶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쿨한 척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저도 얼른 진전을 시키고 싶었어요. 저도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집에서 얘기도 솔솔찮게 나오고 있고요. 저도 지철 씨를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여러모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 둘은 결혼 준비를 두어 달 앞둔 쯤에야 겨우 말을 놓게 되었답니다. 동갑내기끼리 어설프게 계속 존댓말을 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말이죠. 그리하여 상견례를 하기 전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도 제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외동이고 남자친구는 형제 중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동생은 이미 장가를 갔었더라고요. 나보다 3살 아래인데 재작년에 일찍 결혼을 했어. 그리고 아기도 낳아서 잘 살고 있고 말이야. 동생은 재수 씨랑 함께 고깃집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모로 의외더라고요. 나중에 상견례를 할 때 동생네 부부도 같이 나왔는데 둘 다 참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저희 예비 동서 그리고 예비 서방님이었던 거죠. 둘 다 인상도 좋았고 아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어요. 게다가 동서는 정말 순딩순딩하고 귀엽고 수더분한 성격이더라고요. 부딪힐 일도 없었고 외려 저를 자기 친언니 마냥 잘 따라주는 거예요. 형님,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사리랑 도라지랑 그리고 저기 엄마가 하신 장조림인데 우리 엄마 음식 정말 잘하시거든요. 엄마가 결혼식 때 와서 보시더니 형님 너무 미인이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말까지 해가면서 반찬들을 잔뜩 가져온 동서가 어찌 귀엽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결혼은 제가 더 늦게 했고 이 집에도 느지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정말 저를 존중해주고 잘 따라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남편도 잘 만났고 어쩌면 까다로운 관계라는 시댁 관계에서도 동서도 이렇게 순둥하니 여러모로 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별로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던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동서? 아, 재수씨. 그렇지 뭐. 성격도 좋으시고 당신이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이번에 반찬도 주고 간 거야? 그래서 저도 반찬들을 챙겨 넣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결혼 전 본가에서 살 때 서방님 통해서 많이 먹었던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거기 음식 잘하시지. 여기까지 챙겨줬다니까 감사하네. 그래서 저도 나름 여러모로 고마웠기에 또 작은 선물을 챙겨서 보내주고 그러면 동서는 받기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또 보내다 보니 그렇게 우리의 서로 선물 주고받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동서도 외동딸로 자랐고 저 역시 외동딸이다 보니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얘기를 이어가던 중 이렇게 순딩한 성격의 동서가 활달한 성격인 서방님과는 어찌 만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글거리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엄청 의외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저희 남편이요? 그게 원래 아주버님 있잖아요. 아주버님하고 제가 아는 사이였는데 아주버님이 우리 남편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듣고 너무 놀래서 엄청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상대가 인연이 되어 결혼을 했는지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빠르게 이어서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하고 저는 전 직장 동료였거든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런지 본인 동생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저야 감사했죠. 그래서 소개팅을 했는데 첫 만남부터 이 사람이 엄청 적극적이어서 그만. 이러면서 막 웃는데 평소에도 되게 말이 많고 대외적인 서방님 성격을 상상하니 그럴 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남편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뒀고요. 아주버님은 다른 회사로 몇 년 후에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지금 같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친정엄마가 하시던 건데 엄마가 저희 남편을 예쁘게 보셔서는 물려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을 되게 듬직하게 보셨더라고요. 남편도 마침 요리 쪽 일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여러모로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정엄마가 요리를 잘하셨나 싶기도 하고 나름 이 집에서 재간둥이 막내로 통하는 서방님은 장모님한테도 그렇게 이쁨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이후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저도 말을 했는데 남편은 그게 그닥 별로 대단하지도 않았나 봐요. 여보, 나 몰랐잖아.
당신 동서랑 같은 직장 다닌 적 있었어? 왜 그런 얘기 안 해줬어? 듣고 깜짝 놀랐네. 당신이 서방님 소개시켜줬다며? 되게 신기한 인연이다. 옷을 받아들며 저 혼자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남편은 피곤한지 뭔지 관심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재수 씨 만났었구나.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나 봐. 이러면서 그냥 소파로 몸을 확 던지더니 TV 채널이나 번갈아 가며 눌러대더군요. 낮에 잠깐 만났었어. 그러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 서방님이 고깃집 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동서 친정어머님이 물려주신 거라며? 어지간히 사이가 이쁘셨나 보다. 그것도 진짜 재능이야, 진짜. 서방님은 어딜 가나 사랑받는 성격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별 생각 없이 말을 한 건데 남편이 왜 얹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남편의 반응을 보고 흠칫해서 방으로 들어와서 혼자 제가 어디서 무슨 실수를 한 걸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뭐 지훈이만 그런가? 나나 지훈이나 비등비등해. 어딜 가나 인정받는 건 똑같지 뭐. 당신은 당신 남편이 밖에서 인정받고 그러는 건 안 보여? 왜 이렇게 갑자기 날선 대답을 하나 싶어서 멍하니 쳐다봤는데 이내 고개를 다시 돌리더니 자기도 머쓱해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도 오늘은 피곤하지? 우리 배달시켜 먹자. 힘들게 뭐 요리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배달시킬 곳 알아볼게. 이렇게 말을 하길래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때 욱한 부분이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건은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후로 쭉이요. 사실 약간 뭐랄까, 남편은 이상하게 자기 동생을 좀 낯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낯설어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첫 명절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내내 뭔가 뾰루퉁해서는 서방님과 대화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서방님한테 왜 그래? 말거든 내내 계속 툭툭 받아치기나 하고 동서가 음식 권하는데 영 재미없는 반응만 하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더 민망하잖아. 당신 혹시 서방님이랑 뭐 있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무래도 전 편치가 않은 마음에 그날 나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차를 세워둔 뒤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처음에 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한참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결국 한숨을 푹푹 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이런 사정을 몰랐으니 어찌 대처할 방법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게 뭐 저 녀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동생이랑 썩 감정이 안 좋아. 지금이야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만 그 뭐랄까 어릴 때부터 나는 너무 장남이랍시고 무게가 있었고 지훈이 쟤는 그게 덜했거든. 그러다 보니 자유분방한 것도 많고 아무튼 좀 복잡해. 하나로 설명하긴 힘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동생을 썩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어쨌든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어색해하고 불편해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둘이 자랄 때 차별이라도 한 게 아니신가 생각했는데 또 막상 지켜보면 어머니는 철저히 장남 위주시거든요. 우리 지철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칭찬을 했어. 다들 잘 될 거라고 하고 어쩜 이렇게 인물이 훤하냐고 칭찬을 많이 받았지. 애미 너는 정말 시집 잘 온 거야. 너도 귀한 딸이지만 뭐 지철이는 정말 애지간히 귀한 아들이 아니었거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 나름대로 남편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머쓱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시댁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는데 늘 갈 때마다 손님도 많았어요. 단골도 꽤 많으신 것 같았고 이 지역에서도 이미지가 좋으신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지나가다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는 자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꽤 큰 이슈가 생겼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 지 5개월쯤 되어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고 여러모로 검사를 해보니까 드디어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때 정말 어찌나 기쁘던지 남편에게 먼저 알린 뒤 이후에 공식적으로 양가 어른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손주를 보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끼는 장남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애미야, 너가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지철이도 드디어 아빠가 되네. 아들, 딸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건강히 키우면 돼. 이러면서 기뻐하시니 저희도 절로 기뻤어요. 우리보다는 좀 더 일찍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동서에게도 말하고 싶어 알렸는데 동서는 듣고 상당히 놀란 눈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늦게 결혼한 만큼 아이라도 빨리 생겨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주변 부부들 보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불임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후로 어머니 생신이시고 저도 챙길 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몸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입덧도 심하다 보니 도저히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게도 결국 동서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때 동서 반응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한 부탁이긴 했어요. 어쩔 수 없죠. 형님 몸이 그렇게 편찮으신데 어떻게 음식을 하시겠어요. 형님 계시기 전에 제가 늘 해왔던 일인걸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형님. 확실히 평소 같지 않게 약간 건조한 목소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 좋은 모습만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생신도 의도치 않게 흘러갔고 이후로 제 쪽에서 왠지 동서에게 미안해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했어요. 헌데 그러던 차에 입덧이 그렇게 극악하게 저를 괴롭혀대더니 어느 순간 몇 주 되지도 않아서 금방 가라앉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엄마 얘기를 들어봐도 보통 이 정도로 일찍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이 불편한 감각이 사라진 것은 기뻤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한 뒤 이후 나온 결과를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기에 임신이 되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역시 저는 안 되었던 걸까요? 이 내용을 제 입으로 남편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내내 손발이 떨리고 입술이 떨려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애기 어떡해. 말도 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엉엉 울어대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정신을 멀쩡히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온몸을 뒤흔들던 입덧의 흔적이며 임신 테스트기며 그 많은 것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잠깐 다녀가기만 할 뿐 머무르지는 않고 떠나간 거예요. 이때 저는 진정이 안 되고 몸도 많이 힘들었기에 일어서지도 못했었는데요. 남편도 무척 걱정스러워했어요. 양가 어른들에게 힘겹게 알리긴 했지만
역시 이럴 때 제 곁을 돌보고 밀착해서 돌봐주는 건 친정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또 예쁜 아가가 올 거야. 엄마도 그랬어. 너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어. 엄마도 그렇게 보냈어. 괜찮아.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엄마는 안쓰러워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몇 번이나 제 이마를 쓸어넘겨 주셨어요. 남편도 이때 제가 여러모로 심기가 불편한 걸 알았기에 최대한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던 차에 시간이 좀 지나고 멍하니 있는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무척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형님, 저기 어머니께 말씀 전해 들었어요. 형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동서 역시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고 무척 힘들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옮기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답하면 좋을지 몰라 전화기에 대고 둘 다 그냥 엉엉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멀쩡히 아기를 낳아서 키운 동서가 얼마나 부럽던지. 정말 그 순간 눈에 사무치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오면서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내내 울음만 가득한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서 동서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저랑 남편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기 형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여기 1층 앞에 저희 친정엄마랑 잠깐 왔어요. 그 말에 놀라서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남편과 함께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고맙게도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옆에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동선의 친정엄마도 계셨고요. 참 인자하게 생기셨고 저를 안쓰러이 바라보면서 마치 엄마 마냥 다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얼마나 걱정을 하던지. 저기 이게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집에 있는 것들이랑 오늘 새로 한 것들이랑 이렇게 싸왔어요. 같이 잘 챙겨 드세요. 어머, 이렇게나 많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양손 엄청 무겁게 밑반찬이며 김치찌개며 뭔가를 잔뜩 이고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황송할 정도로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얼른 부탁을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은 서방님 댁 알지? 얼른 동서랑 친정어머니 댁까지 각각 모셔다 드려. 어? 그런 표정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잖아.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걸어가시게 할 순 없잖아. 빨리 모셔다 드려. 남편은 평소에는 참 매너가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꼭 서방님 관련된 부분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참에 저는 좀 잘 지냈으면 해서 남편 등을 떠밀어서 모셔다 드리게 했답니다. 동서 역시 자기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챘던 건지 한산코 됐다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끝끝내 저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서는 귤이며 차며 그렇게 모아가지고 남편 손에 들려보낸 뒤 같이 모셔다 드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 여러모로 마음은 참 아프고 몸도 아릿아릿했지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챙겨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참으며 크게 불러본 적도 없었던 외형적으로는 딱히 티도 안 났던 배를 괜히 만져보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이 정도의 상황이 내 앞에 있었고 딱 이 사이즈의 그림 액자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상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제 앞에 주어진 작은 그림지도 마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소하게 바라보며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한 달이 지나 일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그 사건만으로도 저는 충격으로 입이 열리지 않아 감당을 못하는 판국에 이후 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리닥치면서 정신을 가누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생각이 바보 같긴 하지만 그때 아기를 그냥 그렇게 보낸 게 낫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그만큼 정신적 충격이 연달아 일어나니 임신 유지가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예요. 일단 이 많은 사건들의 본질적인 문이 되었던 큰 사건, 그 일부터 말해보자면요. 동서 말입니다. 동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떼어두고 친정엄마에게 보내둔 채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려온 것은 어머니였고 어머니 역시 서방님을 통해서 전달받으셨다더군요. 예, 애미야. 저기 지훈이네 말이다. 둘째 말이야. 그게 아이고 이게 무슨 천지가 개벽할 일이냐. 어머니는 이 말만 숱하게 반복하시다가 겨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 동서요? 그 동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체... 아무리 거듭해서 물어도 어머니는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못해 화를 내실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내용은 그거였어요. 동서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자기 애며 남편을 놔두고 홀로 집에서. 그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급하게 알렸고 남편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지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외려 저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뭐? 왜? 왜? 어디서?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정말 숨이 끊어진 거야? 이러면서 남편도 저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반응을 하는데 저도 정말 너무너무 침통한 마음에 남편에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울음으로 대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날 동서가 숨을 거두고 난 뒤에 정말 온 정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울기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예약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고 카톡이건 뭐건 애지간한 건 확인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다른 데에 전화만 걸어대고 있었거든요. 좀 쉬려던 차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사이 카톡이 꽤 쌓였길래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슬슬 내리려는데 눈을 확 잡아 끄는 무언가에 시선이 꽂히고 만 거예요. 정말 눈을 몇 번이나 치켜뜨고 다시 감았다 뜨면서 계속 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거듭 비벼가면서 봐도 동서한테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게 맞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왠지 모르게 목 뒤쪽으로 소름이 훅 돌기도 하고 눈을 확 감았다가 찬찬히 뜨고 다시 시간대를 살펴보니 낮 2시쯤 온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께 연락을 받은 건 4시쯤이었거든요. 그 전에
정확한 사망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저에게 뭔가를 보내놓은 거예요. 한편으론 당연히 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동서가 숨을 거둔 시간을 초과할 리가 없지 싶으면서도 여전히 묘하게 올라와 있는 소름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숨을 거두기 이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낸 걸까 싶더라고요. 내심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안쓰러운 슬픈 마음도 들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조심스레 창을 열어보니 그냥 그 어떤 말도 없이 대뜸 녹음된 메시지 창만 있는 거예요. 4분 27초짜리 말이에요. 이때 뭔가 싶어서 대뜸 누르기도 그렇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몇 초를 망설였어요. 고민하고 있던 사이에 저도 모르게 엄지로 눌린 건지 갑자기 바스륵 하면서 잡음이 울리더라고요. 이미 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결국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멎어버린 채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원치 않게 듣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차라리 뭔가 무서운 얘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 어떤 다른 화제였으면 그게 뭐든 간에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는 제가 그날 그 순간까지 단 조금의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었어요. 그냥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공포영화가 차라리 나을 정도로 저를 완전히 조각조각 내버리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형님, 저예요. 형님. 이 부분을 듣고 저도 약간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찡하면서 저도 모르게 같이 울음이 나와서 막 엉엉 울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뒷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갈 곳을 잃은 채 그 자리에 말라붙게 되더라고요. 점점 얼굴 전반이 수분기 없이 쩍쩍 마르고 갈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건조한 분노가 찬찬히 일어나게 되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그래도 형님한테만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참을 맴돌던 얘기는 갈수록 울음이 줄어들고 본론으로 가게 되면서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서술하더라고요. 저 실은 아주버님, 이때 저는 온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내 남편이 왜? 그런데 바로 이어서 동서는 제 남편의 온전한 이름을 말하면서 이어가더군요. 아니, 지철 씨는 저랑 헤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우린 절대 못 헤어져요. 전 이때 정말 파충류 마냥 제 온몸의 색깔이 다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게 온 사방이 다 어지럽고 웽웽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랍니까? 제 남편을 저렇게 불러대는 거 하며 뭐요?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니요. 그 4분이라는 시간 남짓 내내 아주 지리멸렬하게 동서가 울어대며 이어가던 소리는 그냥 저 말 그 자체였어요. 자기는 절대 지철 씨, 그러니까 제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 괴로워서 이런 선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결론이었어요. 저 얘기 자체도 저는 심장을 붙들어가며 들어야 하는데 이후로 들려오는 얘기는 더 제 가슴을 부여잡고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마치
저는 무슨 장난 같은 게임 안에 움직여대는 말이라도 됐냥 대체 내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철 씨랑 헤어질 수가 없어요. 형님을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워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나중엔 이렇게 숨이 넘어가듯 울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요.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진짜 기도 안 차는데 어머니는 글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다름 아닌 동서가 스스로 떠벌리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지철 씨는 결혼 안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정말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어요. 정말 듣고 있는 내내 역겹기 짝이 없고 그 와중에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너무 절망스럽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 곡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저는 끄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런 내용의 곡소리가 반인 내용이었고 그걸 끄고 난 뒤 저는 서지도 앉아있지도 않은 이상한 자세로 핸드폰을 들고 그냥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어봐야 답도 없고 몇 번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봐도 그건 동서의 목소리가 맞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또 걸려오길래 봤더니 서방님의 전화였어요. 그런데 서방님도 동서의 이 음성 메시지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가라앉은 정말 음침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수님도 아셨나요? 이게 다 뭔가요? 이 사람 핸드폰을 보는데 연락한 내역이 장모님이랑 형수님 뿐이더군요. 그래서 듣게 됐는데, 그래서 들었는데, 서방님도 전혀 모르던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어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걸 삼키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 일과 관련된 이 집안 사람들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어가듯 친정 엄마에게 갔고, 엄마에게 가서 쓰러져 울며 이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엄마 역시 별다를 것 없이 거의 기절 직전이셨고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그 김서방이랑 니네 동서 나도 전에 얼굴 봤던 그 동서? 아니 그 동서랑 둘이 그런 관계라고? 그런데 죽었다고? 아휴 이게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엄마는 스르륵 미끄러지듯 쓰러지셨고 우리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기 힘들었어요. 뭐라 말하는 것도 뻔한 말을 주고받을 뿐이라서 더 이상 입 밖에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복해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자버렸고 그날 밤이 친정에서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르겠네요. 눈을 떠보니 눈을 뜬 자체가 지옥이더라고요.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곁눈질을 해가며 고통스럽게 핸드폰을 쳐다봤지만 가장 최근에 열어놨던 동서의 그 음성 메시지. 그 창은 그대로 제 눈에 보였어요. 이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비참함과 분노가 밀려와서 얼마나 우악거리고 소리를 동물마냥 질러댔든지 엄마와 아빠가 다른 방에서 뛰어 들어오셔서는 저를 붙드셨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고 아빠는 발로 바닥을 쾅쾅 내리쳐가며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 없으셨던지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아마 엄마에게 밤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이 내용이 그 어떤 것보다 충격이었던 건, 아니, 그나마 저 말고도 모르고 있던 바보 멍청이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에 그나마 안도를 해야 할까요? 저하고 서방님, 그 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둘을 제외하고 남편과 동서, 그리고 무려 우리 어머니, 그들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동서의 그 메시지 안에는 어머니가 원래 자기와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사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역겹지만 유추해보자면 둘이 같은 직장에서 동료였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남편은 대충 흘려버리길래 저는 정말 의심 없이 같이 넘겼거든요. 근데 뭔가 있으니 말하기를 꺼렸던 것이더군요. 그때 둘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웃기죠. 이후의 얘기는 나중에 제가 어렵사리 다시 서방님과의 통화로 알게 된 내용인데요. 형 회사에 몇 번 드나들었던 우리 서방님이 동서에게 완전 반해버렸나 봐요. 동서는 참 무슨 생각인 건지 자기와의 관계에서 우유부단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동생인 우리 서방님과 결혼을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도 나름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서방님이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고, 거기서 남편은 자기 어머니며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이며 동서에게까지 깊은 증오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한 뒤 형과 좀 대면대면했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형수님, 근데 혹시 이거 잠시만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서방님은 대뜸 뭔가를 보낸다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후에 저에게 전송되어 온 건 웬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급히 걸려왔어요. 형수님, 그 영수증이 뭐냐면요. 저희 처가 근처 사거리에 있는 큰 모텔이 있는데 거기 영수증이에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형이고 뭐고 다 붙잡아서 진짜 끝내버리고 싶네요. 아, 제가 왜 이런 암울한 사실까지 눈으로 확인해가며 알아야 했던 걸까요? 안 그래도 충격에 목이 메어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있었던 저는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말 숨도 쉬기 힘들겠더라고요. 날짜를 보고 또 들여다보니 그날은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아기를 보내고 이런저런 절차들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던 날이었거든요. 그날 바로 동서와 그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사코 우리 남편에게 그 둘을 데려다 주라고 했었어요. 헌데 그렇게 나간 뒤 몇 시간이 되도록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날 저도 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남편이 알아서 동서를 서방님께 보냈겠거니 했고 늦는지도 몰랐어요. 새벽에 눈 잠깐 떴을 때 남편이 옆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정말 짐승에게도 미안할 정도로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말이에요. 본인 와이프가 아기를 보낸 날, 그러고 기력 없이 병자처럼 누워있던 날에 둘이 모텔을 들락거린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제 무덤을 파버렸던 걸까요? 기껏 그 잘난, 가짠치도 않은 동정심과 선심으로 만들어온 반찬 깨나 먹어가면서 감동을 해가지고선 그 강아지처럼 순진한 얼굴을 한 동서와 내 남편을
아무 의심 없이 같이 돌려보낸 죄. 그게 죄라면 죄인 걸까요? 그때 먹었던 반찬들이 생각나서 저는 전화도 집어던지고 화장실로 스멀스멀 기어가면서 기약 없이 구역질을 하며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후로는 서방님의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전화들을 받는 것도 괴로워 그냥 차단으로 돌려버렸고요. 남편은 몇 번이나 집으로 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어머니로부터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에게 당연히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이미 일부 내용을 다 말해버린 모양이더군요. 나도 이제사 좀 기운을 차렸지만 말이야. 김서방, 아니 김서방은 무슨 그 인간 있지? 그놈의 자식은 사위도 뭣도 아니야. 안 그래도 전화가 걸려왔길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동선현이랑 붙어 놀아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난리를 쳤어. 그랬더니 입이 냉동이라도 된 건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정말 비겁하게도, 아니 저조차도 솔직히 그 인간에게 뭘 바라는지 거의 잘 모르게 되어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인간은 우리 엄마가 저런 사실을 말해버리고 난 뒤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나 아니면 얘기라도 하자는 말이나 하다못해 이혼을 하자거나 이혼을 하지 말자거나 아무런 말도 없었죠. 그렇게 집을 떠나온 지 3주가 다 되어가는데 저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이 너무 역겹고 속이 타 죽을 것만 같아서 남편에게 갑작스레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자마자 바로 받더군요. 저는 입에 모터라도 단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퍼부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남편의 말은 왜 그렇게 저를 분노하게 하는 걸까요? 희진아, 미안해. 네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냥 네 말이 다 맞아. 네가 뭘 하자고 해도 다 그대로 할게. 미안해. 어째 이게 더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게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제가 뭘 해보고 자시고 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지멋대로 세상을 등져버렸고 어머니 역시 저를 농락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라는 단어에 저는 참을 수 없는 전율을 느껴 그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전화를 걸고 또 걸어도 안 받으시더군요. 결국 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산발을 한 채로 발에 닿는 대로 옷을 주워 입고 어머니의 부동산으로 쫓아갔어요. 너무 웃긴 게 저를 보자마자 흠칫하시더니 눈을 어쩌지를 못하시더군요.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네? 어머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셨다면서요. 아셨다면서요. 부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눈치를 보며 끝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애미야, 일단은 지금 다들 힘드니까 그만하고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이만. 이러는데 눈이 뒤집혀져서 저는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부동산 문을 박차는 제 모습에 그제야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정신이 나가면 네 눈엔 뭐 어른도 뭣도 없는 거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시던? 어디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이 말에 전 이성을 잃었고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던지는 저를 어머니는 끝내 이렇게 몰아세우시더군요.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가라. 어디서 거짓골을 하고 와서는 할 말 있으면 제대로 갖추고 와. 하여간 저 꼬락서니 하고 있으니까 지철이가 마음을 못 잡지.
남자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붙들어 놓고서는 뭘 자랑이라고? 아휴, 부정 타서 죽겠네 정말. 이러면서 그냥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는 어머니. 정말 말 같은 걸로 표현되지 않은 환멸감, 모멸감이 저를 둘러싸고 놔주지 않더군요.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것은 집에 돌아온 뒤에 저에게 와 있던 남편의 문자였어요. 진짜 이 인간 이 정도로 최악이었나 싶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희진아, 오늘 어머니 가게 찾아갔었다며. 원망할 거면 나를 원망해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나도 잘못이 크지만 나 역시 너한테 실망이 크다. 희진이 너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나는 해줄 거야.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우리 선은 넘지 말자. 부탁할게. 이때 저는 이 문자가 아니라 남편이 제 눈앞에 있었다면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구구절절 말이 되는 건가요? 말만 미안하다고 둘러댈 뿐 어머니고 남편이고 그냥 제가 아주 조용히 입 다물고 떨어져 나가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를 음식물 쓰레기 같은 눈으로 노려보던 어머니의 그 눈길이며 뭘 잘했다고 저에게 훈계투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지 남편까지 싹 다 그냥 가만히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 가만히 두면 저야말로 제 명예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페인처럼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음식도 못 먹고 몇 주간 무려 7kg이나 빠져버렸어요. 원형 탈모까지 오고 여지껏 저는 새치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귀 옆이며 여기저기 흰머리까지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하루하루 썩어가는 제 몰골을 보고 기겁을 하셨고요. 아이고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야. 희진아, 대체 꼴이 이게 뭐냐. 아휴, 네가 어쩌다가. 아이고, 속상해라. 나는 안 볼란다. 그러면서 엄마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전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혼이야 당연한 거고 그냥 저렇게 숨구멍 편하게 내놓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그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그 한 달여간 저는 친정에서 내리 악몽만 꿨거든요. 남편과 동서가 저를 속이고 낄낄대는 꿈, 거기에 어머니까지 끼는 꿈, 거기에 서방님도 껴서 한몫하는 꿈, 거기에 동선의 친정 엄마까지. 또 나중엔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가미해서 저를 속여대는 꿈들 말이에요.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저만 이렇게 축내며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복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괘씸한 동서에게 복수하려면 저는 적어도 그 인생과는 다르게 숨이 붙어 있어야 했고 살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너는 죽어 마땅했고 죽어서 없지만 나는 살아서 할 말과 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무렵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그제서 좀 영양가 될 만한 것들을 겨우 입에 달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준비 때부터 의지해왔던 지역 큰 맘카페에 불륜, 외도, 이혼 관련해서 많은 문의글들을 쓰고 밥 먹으면서도 수시로 뒤적여 읽곤 했어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여전히 연락도 뭣도 없었고 그 무반응이 제 분노를 점점 더 달아오르게 만들더군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 전화를 계속 부재중으로 돌려버리셨고 옳다구나, 이것 봐라 싶은 심정이 들었어요. 어차피 저는 위자료고 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이혼은 시간 문제일 뿐 당연한 단계였거든요. 이참에 그 인간도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인간도 그 집도 다 쑥대밭으로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로 가능할까 싶었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고요. 그 결과와 여파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없이 심지어 저를 차단해두고 외면하던 어머니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지 뭐예요.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가게가 못 살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딱 죽게 생겼어. 알아? 이때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넋을 놓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전화만 받고 있었어요. 남 인생 다 뒤집어 엎어버릴 때는 본인 인생도 거셨어야죠, 어머니. 그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돈 만져가면서 사셨다면서 그런 것도 계산 안 하셨어요? 본인 아들 좋다는 여자애 하나 들어서 족보 꼬이게 장난처럼 결혼시켜놓고 또 잘난 장남은 그 기준에 맞춰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집 딸 하나 주워오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평생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놓고 쥐새끼처럼 도망 다니셨죠?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어머니 성함이랑 이것저것 해서 저도 그쪽 커뮤니티에 다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장사하실래요? 이쯤 말했더니 어머니는 녹음을 했네 어쩌네 고소를 하네 마네 펄펄 뛰시더라고요. 고소하세요 그럼. 전 어머니 아들 불륜으로 고소할 거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으니까 사기로도 고소할 거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많지 않을까요? 제가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아셨나 봐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이후엔 남편이 우리 집 문을 아주 손과 발 있는 대로 쾅쾅 차대면서 열어달라고 난리더라고요. 결국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주셨고 그 팀을 막 비집고 뛰어들어온 남편은 절 보더니 아주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와,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 너 때문에 잘리게 생겼어. 네가 우리 회사며 내 얼굴이며 다 올려버려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내 신상 다 돌고 있다고. 너 진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멍청이 서서 와락 소리만 지르고 있는 남편을 등지고 말했어요. 뭐 어쩌라고. 잘리면 되잖아. 잘려서 동선의 고깃집에서 일하면 되겠네. 어이가 없더라. 동선의 친정 엄마도 당신이랑 자기 딸 관계 알고 있었다며? 내가 그 고깃집까지 다 불어버리려다가 당신 먹고 살기 힘들까봐 고심 끝에 빼준 거야. 고맙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르르 떨며 악을 쓰는 남편에게 아빠가 막아서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빠도 분노를 추스르지 못한 모습이었죠.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당장 안 꺼져?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손 하나는 안 대고 내보내는 걸 감사한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움찔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어머니나 이 난동을 피워대는 이유는 지역 맘카페에 제가 당한 일을 신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서 폭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역이다 보니 각각 무슨 가게들끼리 홍보도 많고 그 근처 남편들 회사들이라든지 서로 말이 많은 곳이라 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제가 글을 큰맘 먹고 쓴 거예요. 나중에 이 난리를 떨고 소송이니 뭐로 갈 것도 다 각오하고 말이에요. 제목은 동서와 제 남편이 불륜 관계였습니다. 라고 적었고 그 글의 조회수는 어마무시할 정도였어요. 그 안에는 회사를 다니는 우리 남편의 이름과 사진도 있었고 불륜을 저지르고 고인이 된 동서의 얼굴도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고 나를 기만했던 시어머니의 부동산 주소며 다 올려버렸어요. 나중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어서 그런지 운영자가 저에게 묻지도 않고 글을 삭제해버렸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일파만파 다 퍼져버렸고 이 지역 사회에서는 카톡 단톡방마다
그때 퍼진 캡처본들이 돌아다니면서 남편이며 어머니의 일터는 다 팔리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어머니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며 불륜남, 불륜 며느리를 두둔한 막장 시어머니로 낙인이 찍히셨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못해 위에서 주의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별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가며 동기들, 친구들에게도 끝도 없는 전화가 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부들대는 거였고 겁도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앞에서 저에게 저렇게 이성을 잃고 제 발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고요. 저는 이 무렵에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를 돌려주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나가라고. 어디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거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거든? 어디서 남자 마음 하나 못 붙들어서 이 사단을 내냐고 하더라. 이 말에 엄마 아빠가 흠칫하시더니 더 분노하시고 마구 불을 내뿜으셨어요. 남편도 그때 눈치가 보였는지 고개가 한결 움푹 들어갔어요. 그러는 당신은? 여자 하나 제대로 책임질 줄 몰라서 지금 꼬락서니가 그 꼬락서니야? 뭐 소송 걸고 명예훼손이고 자시고 할 거 있으면 다 해봐. 나는 더 불질러 줄 거야. 당신은 잃을 거 많아서 좋겠다. 나는 잃을 게 없거든. 나는 애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뭣도 없어. 당신과 이혼해서 내가 잃을 게 없단 소리야. 그 알량한 서방님이 하시는 고깃집마저 뺏기고 싶지 않으면 입 조용히 다물고 어머니랑 셋이서 서로 구질구질하게 을지하면서 죽은 동네서 고깃집에서 일해서 풀칠이나 하고 살아. 발을 아주 우리 집 현관에 뿌리를 내린 양 굳게 서 있는 남편을 아빠가 손도 대기 싫으니 제 발로 나가라고,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겨우 쫓아냈어요. 그 뒤로 이혼이 완전히 처리되었고 고작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쉬웠던 건지 내내 어떤 딴지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쥐중은 듯 원래 없던 인간들인 양 저에게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이지 그 고깃집까지 알려져서 잃을까 겁이라도 났던 걸까요? 아마 정말로 눈이 돌아버린 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일들을 당하고 나니 저들도 뭔가 질리긴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일순간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고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니더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이 있으면 정말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해서 분이 풀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그날들을 꾸준히 스스로 치료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 뜨고 숨 쉬는 게 고역이어도 그래도 어찌어찌 버텨가야 하고요. 사실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이렇게 살아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그냥 좀 버텨만 달라고 말해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오늘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